안녕하세요.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독보적인 수입 SUV에서 끝내주는 공간 활용성과 튼튼한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티구안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크 그레이와 화이트 두 색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 TDI 프리미엄 등급으로 등급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색상과 약간의 사고 이력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2020년 10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탄생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두 대 다 모두 1만 킬로가 안 된 짧은 차량인데요. 감히 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스톱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밀려서 신차 출고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보실 차량들은요, 바로 바라보실 수가 있고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차량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구안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성 좋은 거는 모두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안정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악명 높다는 유로 앤 캡, 모든 차량들이 한 번씩 검사를 하는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점수를 낮게 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20년 티구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별점 5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회사에서 무려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안정성은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차량들 말고도 국산차 투싼과 아니면 BMW X1들도 모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시속 70km대에서 롤링 제어를 하지 못해서 차가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X1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70km대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티구안 차량은요, 70km대가 아니라 82km에서도 흔들림과 날뛰는 형상 없이 안전하게 착 가라앉은 모습으로 거의 1위의 성적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롤링이나 안정성, 공간 활용성까지 끝내주는 티구안 차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 차량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흰색의 재원을 조금 미리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등록 8,5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증은 2025년까지 11만 2,000km라는 굉장히 넉넉한 주행거리 보증 남아 있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가 4,240만 원에서 3,290만 원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95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감가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500km를 주행을 했다고요. 7개월 동안 8,500km, 한 달에 1,000km씩 주행을 한 건데요. 신차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1,000만 원 할인되고 개소세나 그런 기타 비용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차량, 저는 메리트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들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내와 내부는 저희가 G색으로 한번 만나보고, 가장 중요한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티구안 엉덩이 뒷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폴딩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트를 모두 접어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예민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평탄화 작업 없이도 에어매트 깔고도 충분히 휴식까지는 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완벽한 숙면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평탄화 과정을 거치신 후에 완벽하게 차박을 누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가로로도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세로로도 굉장히 깁니다. 보통 차박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익스플로러나 X6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키가 뭐 한 186, 한 190 되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이 티구안 차량으로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좌우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포켓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포켓들은 뭐 BMW에서나 그런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제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도어에 있는 포켓이었는데요. 제가 운전석 쪽에 있는 도어 포켓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도어 포켓들 같은 경우는 컵홀더처럼 그냥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차량은 도어 포켓 자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주었어요. 그래서 키가 큰 물병들도 모두 수월하게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5리터, 1리터 페트병까지도 모두 들어갈 만큼 공간 활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필을 했던 거고요. 뒤 도어 쪽에도 보시면은 포켓들이 좀 더 깊고 많이 넓게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어때요? 높이 꽤 높지 않나요? 천장까지 꽤 높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진 않는데요. 썬루프가 안 들어가 있는 대신에 천정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답답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개월밖에 안 된 차량이니까요. 사실상 뭐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8,000km밖에 안 뛰고 1,000만 원 감가됐으면 제일 베스트 아닌가요? 그쵸? 요게 또 좋았던 점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 아니에요. 사실상 5인승 차량인데 뒤쪽에 12V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완벽한 차박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캠핑 가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뒤쪽에 이렇게 따로 볼트가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볼트가 따로 나와 있어서 차박 즐기기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도어의 개방감이 되게 중요한 게, 잠시 걸터 앉아서 맥주를 먹을 때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정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걸터 앉으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걸터 앉아서 맥주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딱 여기다가 이제 가렌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눈알 정도 달아놓고 12V 꽂아놓고 냉장고 하나 구동시켜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탁 한강을 바라보는 그 여유. 굳이 너무 큰 SUV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박을 위해서 차를 뭐 2대, 3대씩 갖고 있으실 분이 아니라면 한 대로 운영을 하셔야 할 텐데, 부담스러운 너무 큰 SUV보다는 이렇게 실속형으로 가격까지 컴팩트한 차량이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조그마한 라이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독특한 컬러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쪽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차량이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레드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으로는 실내를 비치기 위해서 화이트로 라이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쓴 모습이 여행과 차박을 위한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 활용성을 위해 뒷모습을 봤다면 실질적으로 앉았을 때의 느낌도 한번 봐야겠죠? 운전석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구안 차량의 실내를 들어와 봤는데요. 제일 먼저 1세대와 달라진 점은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고 이 베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사실 보기가 조금 많이 불편했다면 베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얇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와이드해졌습니다. 이 G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시트의 비닐과 앞좌석에 있는 모니터의 비닐까지도 떼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진짜 신차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00km 주행한 거니까 거의 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티구안 1세대 보신 분들 진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버튼들이 다 이게 또각또각 누르는 식으로 돌출형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베젤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심플하게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변화가 없이 심플한 편이에요. 약간 좀 미국차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벤츠나 아우디처럼 디자인의 목적을 딱 뒀다라기보다는 정말 딱 필요한 곳에만 실용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들도 아무래도 금액대가 나가다 보니까 가죽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실용적이게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차값이 저렴하다라는 장점도 될 수가 있겠죠.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와이드해졌죠. 날씨가 갑자기 여름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하이에나처럼 지금 에어컨에 모두 오고 계십니다. 너무 더워요. 카드는 상단 쪽에 꽂으시면 됩니다. 연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장치 설치 없이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의 아쉬운 점이 여기가 되게 두꺼워지잖아요. 여기 뭐 SOS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 아닌가? 끄는 버튼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시작할게요. 기존의 버튼이나 조잡한 뭐 프레임 두꺼운 거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기본적인 유리가 많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더 와이드했다면 이게 그냥 베젤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좀 작아진 느낌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지만 조금 작아져서 뒷좌석에 누군가 제대로 앉았는지 벨트를 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블랙박스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신차 출고 받으셨을 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해당 상품들도 다 새 걸로 들어가 있겠죠. 프리미엄 등급이지만 옵션은 모두 다 추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풍들은 빠져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은 들어가 있습니다. 맵이 어떤 거 들어가 있나요? 원래 독일 거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3사 거는 쓰는 거 아니다. 감독님이 저희 공격이 들어왔는데 지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니 내비 로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독일 3사 내비보단 좋은 건가요? 그렇죠. 국산 맵이니까. 키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티구안 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키가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항상 티구안 타고 다니실 때 키 케이스를 굳이 꼭 끼우시고 다녔는데 무광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키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국산차 키가 디자인 좀 더 잘 뽑지 않았나.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이 욕심은 대체 왜 못 버렸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넣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보통은 BMW들은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감성 진짜 못 버려요. 되게 독특했던 게 컵홀더가 보통은 원형이잖아요. 육각형이에요. 그것도 약간 좀 대칭병이 있는 듯이 거의 완벽한 육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불편한 점은 조금 큰 동그란 원형의 텀블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차체가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나오는 이 잔진동과 소음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이 2세대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진동도 조용해졌고요. 차음 효과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싼 맛을 타는 SUV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가성비에 좀 메리트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들은 소식으로는 운전석은 전동 시트인데 조수석은 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무드 잡기에는 전동 시트보다 수동 시트가 더 나아요. 이렇게 확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무드를 잡았어. 이제 막 좀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또 그걸 전동 시트로 언제 하고 그런 무드 다 깬다고 진짜. 이렇게 착 제껴가지고 의자 시트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무드가 주는 게 또 느낌도 다릅니다. 티구안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포켓 혹시 발견하셨나요? 굉장히 곳곳에 숨어있는 많은 포켓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여기저기에 뭐 소지품 많이 두시는 분들, 특히 뭐 도라에몽처럼 짐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공간이 많은 차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혹시 느끼신 거 없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발판이 없고 손잡이가 없더라도 탑승을 할 만큼 차체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고요. SUV를 가정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면 아기들을 차에 태울 때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을 태울 때 안고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차가 높다 보면은 아이를 높이 올려서 앉히다 보니까 어깨나 그런 데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SUV 치고도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뭐 좀 편하게 아이를 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답게 뒷좌석에는 USB 타입과 여기 시가잭 타입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송풍구 작동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놀라운 점은 옛날 티구안에 버튼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게 끝이었거든요. 얘는 버튼이 있어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받침이 있거든요. 아이패드 같은 거 놓고 보기에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원하는 각도에 낮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분화된 각도이기 때문에 편하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티구안에서는 이런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올리고 내리고 밖에 없었는데
각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점도 되고요. 또 이쪽에 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를 많이 갖고 다니는 요즘에는 이렇게 걸어놓고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일 것 같아요. 뒷좌석에 모니터가 없더라도 굳이 따로 시공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컵홀더 부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컵홀더의 불편한 점은 뭐냐면 단순히 구멍만 나와 있었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었고 밑에 받쳐주지가 않다 보니까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를 아예 따로 옆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빼게 되면은 컵홀더가 따로 나옵니다. 가운데도 꽤 있죠. 네, 가운데도 컵홀더는 솔직히 숨기고 싶었는데 요청을 하시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컴팩트의 끝판왕이죠. 자, 이러면 이제 뭐가 좋아요? 애기들 음료수 컵 하나씩 놓고 여기다가 컵홀더가 3개입니다.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컵 종류별로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시피 작은 정도까지는 딱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흔히 말하는 뚱캔이라고 하죠. 뚱캔 들어갈 사이즈. 여기는 이제 큰 맥주 들어갈 사이즈. 다 종류별로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가 크면 불편한 점이 작은 음료수병을 놨을 경우에는 컵홀더가 지지를 못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거는 사이즈별로 컵홀더가 나와 있어서 흔들림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 숨은 곳에 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신경 쓴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한 뼘 이상 남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뼘이 20cm가 안 되거든요. 한 25cm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뭐 남자분이 좀 넉넉히 앉으신다면 20cm, 한 18cm 정도의 넉넉한 여유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룸도 한 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 10cm,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 크신 분들이라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헤드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썬루프가 없음에서 오는 그런 시야적인 답답함을 좀 더 보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조절도 됩니다. 지금 2단계 정도까지 조절은 되지만 지금 살짝 요 정도 눕기라면은 거의 자면서 가기에는 딱 편한 최적의 눕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동은 아니지만 실습형답게 시트 조절까지 된다는 점이 제일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려서 마지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구안 2세대 2.0 TDI 프리미엄 등급 차량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정성과 공간 활용성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정성 말고도 혹시 안전 옵션이 뭐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안전 옵션을 워낙 중요하게 많이 따지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컴팩트하고 옵션이 별로 없게 생겼지만 안전 옵션이 굉장히 실속형으로 꽉꽉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속도 유지와 거리 유지를 도와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급 제동 시 비상등을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시켜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급 제동 경보 장치,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앞차량이 급 점거 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파악해 부주의 운전 시 경보를 주는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과 함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차선 이탈을 했을 때 경보를 주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경고음 또는 표시로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안전 옵션으로 많이 중요들로 생각하시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있는 옵션이라고 보신다면 어라운드 뷰와 썬루프 정도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굳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라운드 뷰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실속형 옵션으로 만족은 최고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차량에 대해서 차이를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다크 그레이 G색 같은 경우에는요 3,400km라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색상 선호도에 있어서 흰색이 좀 더 있기도 있지만 아쉬운 점은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쪽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수석 앞쪽 횡단은 교환이 들어갔고요. 조수석 앞 도어 같은 경우에는 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이력을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72만 원이라고 책정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치만 아마 조금 더 비용은 나왔을 것 같고 하지만 가격은 많이 할인된 3,240만 원, 다크 그레이 G색은 3,24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에 나와 있는 흰색 차량은 8,500km, 가격은 3,290만 원. 해당 차량은
교환 이력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차량의 키로수만 놓고 본다면 5,000km밖에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질 않는데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키로수 5,000km 조금 더 많더라도 사고 이력이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이 흰색 차량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다크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크 그레이가 아니라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메탈릭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보다는 좀 더 강인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솔직히 난 너무 잘 못해서 요즘 같은 이 황사 많은 날 운전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기별로 한 번만 세차를 해줘도 되는 G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구안 2세대 2.0 TDI 프리미엄을 소개한 JMTV 김치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볼보로 만나도록 할게요.